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더북 오브 쉐이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믹 드로잉 마지막 패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일한 문양을 반복적으로 화면을 분할해서 만드는 방법, 자, 정교화 좌표계를 스케일링하고 스케일업하고, 자, 그 다음에 프랙트 함수를 통해서 0과 1 사이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그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어떤 정사각형의 문양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자, 이와 같은 마름모 모양의 문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문양이 중간에 들어가서 패턴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다음과 같은 문양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자, 얼핏 보기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 모서리에 또 다른 사각형이 로테이션이 되어서 박혀 있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패턴으로서 존재하는지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쉽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자, 늘 보는 코드, 파이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전체 캠퍼스 사이즈와 타임에 대해서 유니폼을 들고 왔고요. 앞에서 했었던 로테이션 함수 하나 등장하죠.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다시 돌려놓는, 자, 이 차원에서의 회전 함수가 있습니다. 타일 함수는 화면을 몇 개로 분할할 것인지에 관련된 함수였죠. 어떤 위치에서 줌이라는 이 변수를 통해 들어오는 값만큼 화면의 그 전개 좌표계를 느리고, 자, 거기에서 0과 1 사이의 패턴 좌표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프랙트 함수를 써서 만든 타일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박스 함수가 있네요. 자, 박스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함수로, 이것 또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다뤘던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다뤄왔던 함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등장이 오프셋인데요.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어긋나게 만들 때 우리가 그 격차에 해당되는 값이 오프셋 값이라고도 부르죠. 자, 뭔지 모르겠지만 x에서 0.5란 값을 기준으로 0.5보다 큰 값은 마이너스 0.5, 즉 x 값을 0.5만큼 왼쪽으로 트랜슬레이션한 어떤 형상이 아닐까 싶고요. 맞죠? 다음은 그 외에는 또 0.5 플러스 시켰네요. 뭔가 좀 좌표계가 작은 것은 큰 것은 마이너스 시키고 작은 것은 플러스 시켰던 좀 독특한 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뜻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고, y도 마찬가지로 큰 값은 마이너스 0.5만큼 값을 변경시키고 작은 값은 플러스 시킨, 이게 어떤 문양이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이 문양을 만들어내는데 메인 함수가 상당히 짧네요. 좌표계를 0과 1 사이의 정규화 좌표계를 만들고, 저 화면의 종횡비를 고정시키는 내용의 함수가 등장하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는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프셋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셋이란 값이 실제로 쓰이진 않네요. 의미는 없습니다. 보니까 오프셋이라는 게 내부에서 쓰이지 않는 거 보니까 함수에서 조금 오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이런 함수,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함수.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한 게 지금 이 줄인 것 같습니다. 칼라를 계산하는데 박스가 3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의 박스는 오프셋 그 st로 바뀐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 하나를 만들고, 이 박스에다가 0.3이라는 크기를 가진 박스를 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스 하나 또 더하고 있는데, 이 박스는 곱하기 2를 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의 값에다가. 자, 이게 앞에다 곱하기 2 하는 게 박스의 크기를 키우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크기는 여기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2라는 값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플래그 컬러에다가 값을 넣는 것들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이런 그 좀 생소한 로직 기반이 아닌 코드를 봤을 때는 좀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 이 이전 상태로 한번 돌려봅시다. 먼저 자, 타일이라는 게 결국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화면을 분할하는 함수니까, 이게 10이라는 값 대신에 우리가 일단 1이라는 값을 넣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이거 조금 엇갈린다, 어렵다고 했었던 부분이 도대체 어딜 기준으로 패턴이 만들어지냐 였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각형이니까 이게 아마 패턴이라고 생각이시고요. 즉, 자, 모양이 반복된다면 결국 이런 모양, 이 하나의 패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좀 유추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패턴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진하게 보드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죠. 내 귀퉁이가 이렇게 잘려나간 모양으로 만들어진 패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약간 보도가 경계선이 이렇게 진하게 박혀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런 문양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어떤 문양입니까? 지금 이 문양의 하나의 패턴의 기본은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네요. 가운데 자, 마름모 모양이 있고, 자, 내 귀퉁이에 이렇게 선분이 이어져 있는 이 패턴이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앞 위에서 보자면 이 패턴이겠죠. 이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ST 값을 자 1로 바꿨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에 우리가 오프셋이라는 이 값이 지금 등장하는데, 자,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뭐 로테이션 된 값을 한번 지워볼까요? 로테이션 되기 이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ST에 적용되는 이 박스가 이제 로테이션을 통해서 마름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둡시다. 제일 골치 아픈 게 이 구문인데요. 이 구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파트들, 박스를 더하고 뭐 빼고 더하는 파트를 날려볼게요. 오프셋에 의해서 작용되는 모양이 십자 모양의 가운데가 배치되는 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0.95라는 값을 바꿔봅시다. 0.85. 이 값이 작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이 보호도에 해당되는 이 십자 모양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박스 함수를 썼는데 왜 박스 모양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박스 모양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박스란 게 그림을 흰색으로 그리면 안 되겠네요. 박스란 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러한 사각형이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흰색이 검은색이 반전됐을 때 흰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게 박스가 대부분 아웃풋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게 오프셋이라고 된 ST에다가 그냥 우리가 ST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드가 좀 작네요. 0.85. 자, 보이십니까? 자, 보시면 이 화면에서 자, 이러한 경계에
검정색과 내부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모양의 하나의 박스죠. 그런데 자, 우리가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갖다가 st 대신에 적용했을 때는 자,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박스가 실제로 나오는 모양이고요. 좌표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자, 0과 1로 정교화된 상황이죠. 여기서 0,0이 돼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은 자 1이 되고요. 1,0. 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1,0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중점은 0,5가 되겠죠. 이 네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박스가 아니라 일단 좌표계 스크린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걸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좀 그냥 봤을 때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똑같다고 봅시다. 자, 그리고 그 X축에 있을 때 0.5보다 큰 거와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값의 의미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다 어떤 임의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가 되겠죠. 0.5보다 큰 거 색깔을 한번 바꿔 봅시다. 무슨 색깔을 할까요? 노란색을 먼저 써볼까요? 자, 이게 0.5입니다. 0.5보다 큰 값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0.5에서 1까지의 값이에요. 이 값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0일 때 0.5일 때 0이 되고요. 1일 때 0.5가 됩니다. 0.5일 때 0이 되고 1일 때 0.5가 된다는 것은 저 모양을 그대로 그린다면 X축으로는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왼쪽으로 트랜스레이션이 0.5만큼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 모양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색깔 좀 바꿔가지고요. 0.5보다 작을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0.5, 0.4, 0.3 가는 좌표계를 0으로 가는 좌표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0.5씩 더해지는 거죠. 0.5일 때는 1이 되고 0.5인 이 점이 1이 되고 0인 점이 0.5가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 끝 모양이 있는 게 이렇게 오는 거죠. 0.5가 되니까. 좌표계가 이렇게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한지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자, 이 화살표가 그냥 물체라고 보시고요. X축으로 0.5만큼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숫자 안 넣으셔도. 그게 좀 직관적으로 연습이 된 학생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된 학생은 이렇게 값을 한번 넣으면서 경계값, 처음 값과 끝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양상을 가지고 중간값을 해석해 낼 수도 있겠죠. 자, 이번 또 다시 색깔을 한번 바꿔봅시다. 무슨 색깔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 이번엔 좀 파란색 계열 써볼까요? 이번 0.5보다 큰 값일 경우입니다. 0.5보다 큰 값, 여기서 시자면 이 0.5에서 1까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5만큼 트랜스레이션 됐죠. 맞습니까? 그 의미는 값을 해볼게요. 0.5일 때 0이고 1일 때 0.5입니다. 0.5일 때 0으로 가고요. 1일 때 0.5로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사살표가 마이너스 0.5만큼 트랜스레이션 됐다라고 해석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0.5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보다 작을 때, 자, 이번에 화살표 이 모양으로 그릴게요. 자, 그때는 0.5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좌표계가 형성이 되겠죠. 다 0을 향해서 화살표가 가는 좌표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좌표계가 지금 이제 다 역으로 지금 막 엇갈린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아까 보드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 파란색이 있었, 이 뭡니까? 마젠타 계열 색깔이 있었던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었죠. 맞습니까? 물론 이 축에 대해서는 변경되더라도 이 값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형태가 지금 등장하냐면 색깔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검정색이지만 다시 이쪽 파트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전이 돼서 이해가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게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란 파트, 이 파트도 마찬가지로 끝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끝점을 시작으로 이만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축을 봅시다. 이 위쪽에 해당되는 이 녀석을 보면 이 위쪽 화살표 끝점을 이만큼 마진에 들어오죠. 자,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터가 반전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이 화살표의 끝점이 이 끝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오프셋을 통해서 한 이 코드가 박스로 적용되니까 이 박스의 이 귀퉁이에 있는 이 보드가 가운데로 이게 모이도록 해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 모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렇게 사각형 만드는 코드로 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죠? 예. 이런 식의 형태로 일단 우리가 이 오프셋 파트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도통에서 여러분 그냥 빼기 더하기밖에 없음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지금 제가 한 방식 보셨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코드를 분석하실 때도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차분히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뭐 수학이나 원리가 들어간 것들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익숙해지면 유사한 것들 코드들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봅시다. 자, 여기다가 뭘 하고 있냐면 박스를 하나 빼주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코드에다 박스를 한번 빼볼게요. 아,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네요. 뺀다는 게 자, 이런 식의 검정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내부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박스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박스 모양은 뭡니까? 자, 가운데가 1이고 외부가 0인 이 사각형이 빼기 연산동에 빠졌을 때 모양입니다. 잘 봅시다. 다시 그림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자, 이런 사각형에 여러분 1과 0을 갖다가 지금 흰색으로 제가 하니까 더 엇갈리죠. 마치 이게 흰색처럼 보니까 색깔을 제가 흰색을 대신할 색깔을 딴 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합시다. 바탕은 흰색이라고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게 이런 모양으로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검은색으로 좀 색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뭡니까? 자, 이 색칠된 부분은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사각형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사각형은 이 내부가 1이고 외부가 0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 파트는 이 외부가 0이니까 1에서 0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를 한번 보세요. 1에서 1을 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자, 이 파트를 봅시다.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됩니다. 이 파트를 보시면 자,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됩니다. 이 파트도 1에서 1을 빼니까 0이 되죠. 자, 근데 이 파트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1에서 0을 빼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원래 0이었고 1이었죠. 1에서 1을 빼고 1에서 0을 1에 제가 갑자기 엇갈리네요. 앞에 거에서 빼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 네모를 빼는 겁니다. 0에서 1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파트가 좀 중요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계산을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이 파트는 원래 그렸던 십자에서 사각형을 빼는 겁니다. 십자가 0인 부분이죠. 0에서 1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1 값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자, 이 파트도 마이너스 1. 자, 이 파트도 마이너스 1. 이 파트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이 파트도 0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퉁이는 지금 현재 이 십자 모양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고 외부가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마이너스 1 값도 그 컬러 값으로 들어가면 0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색깔은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자, 0이 적혀 있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왜 마이너스 1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 그 다음 코드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쓰이는 겁니다. 엄밀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이 빼고 난 뒤에 더하는 텀이 들어옵니다. 또 박스를 더하는데 이번 박스는 아까 0.3의 크기였고 0.2의 크기니까 조금 더 작은 박스가 되겠네요. 자, 이 크기는 0.95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좀 엇갈린 부분인데 왜 곱하기 1일까? 이 곱하기 1로 해봅시다. 자, 어떤 모양이 나타났습니까? 자,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자, 이런 사각형에서 자, 이거 적용하기 전에 상황.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사각형이 하나 들어와 있고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 상황에서 값이 자, 이 흰색이니까 이건 다 당연히 1일 거고요. 자, 검은색 파트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0인 부분과 마이너스 1인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 상황이라고 보고 봅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아까 이렇게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안에 사각형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더 작은 사각형이 더해진 거예요. 자, 이런 사각형이 하나 내부에 더해진 거예요. 더해졌다면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 부분이 흰색이니까 이 하얀색이 칠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일부만 하얀색이 되고 나머지는 검정색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원래 값이 뭐냐면 0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죠, 여러분. 따라서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1이 들어와서 더해지니까 더하기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이 돼서 하얀색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다섯 부분. 자, 이 다섯 부분이 뭡니까? 아까 이 부분이죠. 자, 이 다섯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실제 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1이 더해지는데, 자,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면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시켰지만 이 파트는 0이 되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2에서 1이 되더라도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검정색 정보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도 0이 아니라 1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하는 값이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왜? 2를 더해주면 이 부분들이 비로소 1이 돼버리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2가 더해지면 2가 되죠. 근데 뭐 1이나 2나 컬러는 동일하게 흰색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해가시나요? 이 앞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좀 복잡하시죠? 따라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로테이션 합니다. 로테이션 하면 이 파트들도 로테이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로테이션 시킨 게 ST에다가 적용시켰죠. 그래서 실제 ST 좌표가 적용되는 파트가 로테이션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십자 모양은 offset st라는 이름의 좌표계 값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로테이션에.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문양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 문양의 타일을 하나 만든 걸 반복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이죠. 자, 재밌게 이 파트도 아까처럼 적용을 시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 자,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만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코드 하나였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코드 한 줄이거든요. 이 코드 한 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면서 보시면 이해에 도달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각형 함수로 십자 모양을 만드는 오프셋이라는 흥미로운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 본 것처럼 복잡한 것을 하나하나 제거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려놓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값을 건드려 보면서 추가하면서 그 기능들 확인 뜯어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이해하는데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문양, 이 문양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